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본의 류타로 노노무라라는 효고현 의원은 다른 의미로 레전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기자회견 덕분인데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약 3천만원 가량의 공금을 온천하는 데 썼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는데요. 그는 뜬금포로 눈물을 터뜨리더니 어마어마한 통곡을 하였고 그 통곡 영상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자랑하며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엉엉운 일본 국회의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밈이 될 정도로 나름 정치계에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기자회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상혁입니다. 김상혁은 클립비의 서브 보컬과 기타를 맡았었던 가수 출신으로 나름 당시 예능에도 많이 나오면서 이름과 얼굴을 많이 알렸었는데요. 이대로만 계속 활동했다면 지금도 여러 예능에 나올 것 같을 정도로 예능감도 좋았었는데 2005년 잠실구장 앞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김상혁이 음주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기소가 된 뒤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망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술을 마시긴 했는데 굉장히 적게 마셔서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마셨다는 뜻이었는데요. 실제로 사건 당시였던 2005년은 지금보다 음주운전 기준이 많이 높아서 0.05%였는데 당시 김상혁은 0.03%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의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어쨌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명확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그의 방송 인생은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 후폭풍은 굉장히 컸는데 태풍태양이라는 영화는 김상혁이 주연을 맡아 개봉을 했었지만 바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홍보조차 제대로 못하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라는 걸출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인 정재현은 태풍태양 이후로 거의 영화계를 은퇴했어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김상혁 역시도 당시 굉장히 많은 방송에 나오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20년이 넘도록 예전의 인기는 고사하고 몇몇 프로그램에 가끔 게스트로 출연만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진짜로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요. 202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충남에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대리를 불렀지만 대리가 오지 않아 차에 앉아 시동을 켜놓고 에어컨만 켜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 식당 앞에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는데요. 사고가 난 뒤에도 그는 차에서 계속 잠만 잤다고 하는데 아침에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3%였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면서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최종훈 역시 뭔가 애매하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에 들어가는 연예인이기도 한데요.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급하다며 주차까지 안 해주고 집 앞에 차만 세워주고 갔다고 하며 최종훈이 주차만 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했지만 운전석에서 그냥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때 음주 측정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았을 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한창 푸른 거탑으로 주가를 올릴 때 벌어졌던 일이어서 많은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와 반대로 술을 안 먹었는데 음주운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그린이나 크림빵, 소화제 등을 먹고 운전했을 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보다 더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 2018년에 나왔었습니다. 마크 몬지아르도라는 남성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몬지아르도는 체육교사로 일하던 도중 동료 교사들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불평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는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는 초초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술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만 섭취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도 이 병을 인정받아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이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약을 먹고 식단 관리를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나훈아입니다. 2008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전국을 강타했었는데요. 나훈아가 일본 야쿠자와 한국 여배우와의 사이를 놓고 시비가 붙어 소중한 곳이 절단되었다는 헛소문이었는데, 당시 이 소문은 사레사리부터 그 여배우가 김혜수다, 김선아다까지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헛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자 나훈아는 1시간짜리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이때 나훈아가 했던 퍼포먼스는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강렬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정장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갔고,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며 정말로 원한다면 바지를 벗어 본인을 증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훈아의 팬들이 나훈아를 굳게 믿는다고 외쳐서 진짜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은 나름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때만 하여도 연예인이라고 하면 기자들에게 벌벌 기던 때였지만 이 퍼포먼스는 그 상식을 뒤엎으면서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보여줬고, 여러분 사람 팬대로 죽이는 것 아시는지요?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여도 허위 소문들이 연예인들을 흔들어도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름 관례였다면, 나훈아의 이 기자회견 이후로 법적 대응을 하는 기조로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서지영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 기자회견 역시 지금도 오래오래 회자되고 있는 회견 중 하나인데요. 2002년 10월 당시 샵으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이지혜와 서지영이 엘베에서 난투극을 벌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서지영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이지혜가 빡쳐서 선빵을 날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지혜가 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서지영의 연인이었던 류시원은 이지혜에게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네가 와서 사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지영은 뮤직뱅크 카메라 리허설 때 불참을 하였고 무대 펑크까지 내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날 저녁엔 서지영의 어머니가 KBS에 와서는 이지혜를 향해 욕설을 하며 구타를 했었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지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샵의 멤버로 끝까지 잘해보고 싶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번졌다면서 앞으로도 샵 멤버로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서지영은 샵 해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지혜에게 KBS 방송국을 찾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공개 사과할 것, 이지혜의 솔로 스케줄을 잡지 말 것, 이지혜를 샵의 멤버에서 제외할 것, 현재 타고 있는 좋은 밴을 계속 타게 해줄 것을 소속사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샵 멤버인 크리스 그리고 구광태 매니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누가 봐도 서지영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뜻밖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서지영이 본인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매니저는 자신이 여러 목격자를 통해 검증했다면서 서지영이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지영이 본인 기억엔 최소한 7, 8대 이상 주먹과 손을 이용해 맞았다는 기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매니저는 그것은 권투 선수가 아니면 힘들다고 본다며 갑자기 반박도 합니다. 이를 듣던 서지영은 기자회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지혜와 서지영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고 서지영은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됩니다. 역사에 남을 반전 드라마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이후로 결국 샵은 해체됩니다. 그래도 이후로 같은 방송에도 출연하고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이제 옛일로 넘기고 하나의 추억거리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이혼 발표 기자회견 역시 레전드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최민수가 그 옆에 어마어마한 포스로 앉아 있었던 건데 심지어 최민수가 이상민보다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오히려 인사를 하고 여긴 어떻게 아시고 오셨냐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상민은 당시 너무 진지한 상황인데 최민수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민수는 그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기자들이 길을 열어줘서 우연히 들어가 앉은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이상민의 기자회견이 끝이 나고 최민수의 단독 인터뷰까지 진행했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지마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도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자회견이라는 건 정말 오래오래 회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